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LG 시스템 에어컨 멀티브이 슈퍼5 시스템 에어컨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부속품의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기구적 작동편입니다. 제어기는 들어가지 않고요. 자, 먼저 외형을 좀 살펴보면 각종 치수나 이런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상부에서 봤을 때 팬모터가, 팬브로어가 달려서 상부 토출용 방식이고, 전면, 그 다음에 측면, 후면, 이렇게 이제 각도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형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열려요. 위에 두 개 나사 두 개, 옆쪽에 세 개씩,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철거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됩니다. 철거를 이제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게 이제 팬 모터를 이렇게 설치해 놓은 곳이고, 이쪽에도 팬 모터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컴프레셔거든요. 컴프레셔하고 BCB 붙어 있고, 각종 장치들이 붙어 있고, 전원장치부터 시작해갖고 빡빡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캡의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은,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어떻게 에어컨이 동작을 하는지 영상을 올린 바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올린 이제 에어컨은 좀 단순한 거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패키지 실외기 하나에 실외기 하나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서 동작을 하는 아주 에어컨의 기본적인 원리고요. 근데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적인 원리에는 충실하지만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8마력부터 12마력까지 이제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에어컨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을 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좀 보셔야 될 게 냉방 운전이에요. 냉방 운전.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전재상이라는 건 재상도 내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오일 해수도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그 적색은 고온 고압 기체고요. 그 다음에 황색은 고온 고압의 액체고요. 그 다음에 청색은 저온 저압의 기체입니다. 이거를 좀 잘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쉽게 에어컨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인버터 압축기에서 냉매를 압축을 하지요. 그러면 고온 고압의 기체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게 이제 오일 분리기인데요. 이 오일 분리기는 실제로 오일은 실내기나 각종 그 사이클에 조금은 윤활작용을 하지만, 사실은 인버터 압축기에 전적으로 윤활작용을 하기 위해서 오일을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오일이 이 배관을 통해서 다 들어가 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열만 방해하고. 그래서 여기서 오일 분리기에서 오일을 어느 정도는 다 분리를 해서 다시 이제 압축기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오일 분리기 구조를 잠시 보시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압축을 해 가지고 가면 냉매하고 오일하고가 막 짬뽕대가 뜨거운 가스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오일은 이제 오일 분리기의 구조를 보면 뭐 거물망 모양,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딪혀서 오일은 밑으로 무게에 의해서 떨어지고, 뜨거운 가스는 응축기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 이제 각종 또 장치가 달려 있기는 합니다. 여기 보면 뭐 체크 밸브가 달려 있고 뭐 하면, 그 체크 밸브가 달려 있어야지만 압축해서 다시 역으로 안 들어오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이제 이 기본적인 기능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오일 분리기를 통과한 다음, 여기도 체크 밸브가 하나 있고요. 여기도 체크 밸브가 하나 있죠. 이거는 다시 리턴되는 체크 밸브, 이거는 나가는 밸브가 뒤로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이제 체크 밸브가, 원웨이 밸브가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밸브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압 스위치가 있고요. 고압 센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인버터 압축해서 출발해갖고 오일 분리기에서 분리가 한 다음에 오는 이거는 고압 스위치하고 고압 센서가 이제 붙어 있는데, 어떤 연유에서인가 급격하게 압축기가 심하게 해가지고 뭔가 이상이 생겨서 엄청나게 압축을 많이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버리지 않겠습니까? 컴프레셔가 뭐 죽어버린다든지 배관이 파손되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압 하이프레셔 이거는 이제 안전장치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이프레시아 이거는 온 오프만 되지 않습니까? 온 붙었다가 들어있다만 하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온도가 얼마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온도 센서를 달아서 우리가 엠버이를 찍으면 지금 이제 인버터에서 들어오는 이 온도가 대략 얼마다 이건 이제 알려주는 거죠. 예, 그래 그 다음에 쭉 가서 제일 이제 우리가 유심히 좀 봐야 될 게 이 포에이 밸브입니다. 이게 이제 사방변이라고 하죠. 우리가 주로 하는 사방변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냉방 전용인 기계는 이게 달려있지 않겠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히터 펌프로서 겨울에는 난방, 여름에는 냉방이 되기 때문에 이 밸브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가서 D에서 C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냉방일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엉축기로 연결됩니다. 엉축기로 딱 연결되면 엉축기에서 팬이 확 돌아서 이제 엉축을 시켜버리죠. 엉축을 시키는 거는 이렇게 뜨거운 가스를 열만 싹 빼내버리면요. 뜨거운 액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러면 좀 전에 보셨듯이 여기 보시면 황색은 고온고압의 액체였지 않습니까? 액체로 바뀌죠. 고온고압의 액체로. 근데 여기 보시면 한 가지 좀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거는 이제 난방인데요. 난방 부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하부 핫가스, 상부 핫가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이제 냉방이니까 지금 냉방일 때는 핫가스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쭉 한번 따라 내려가 보겠습니다. 쭉 내려오면 요거는 이제 스트레이너인데 스트레이너 각종 이물질을 이제 제거를 해주는 뜨거운 이제 이게 보시면 이 고온고압의 액체지 않습니까? 고온고압의 액체가 이제 실내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실내기로 쭉 내려와서 그대로 또 스트레이너를 통해서 쭉 가가지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 안은 그 공장에서 만들어져 온 기계이고 이쪽은 우리가 이제 설치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요걸 통해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고온고압의 액체지요. 액체가 가가지고 제어에 의해서 여기 이제 EV 전자평창 밸브가 열어주면 여기 이제 교축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밀봉에 대해서 뭐 보지요. 그 연암대학교 가면 이거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이거 보면 엄청나게 이렇게 분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팬을 싹 돌리면 여기에서 열교환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이 부분은 저온 저압의 기체만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다시 우리가 설치할 때 브레이크 조인트에 설치한 대로 쭉 가서 이제 이게 멀티니까요. 여러 개 붙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한 개만 보셔도 돼요. 쭉 와서 이렇게 흘러서 이 사방면 밸브 E와 S와 연결되죠. 이거는 저 냉방이니까. 돌아와서 보면 실제로는 지금 이제 일반 냉동기 같은 경우에는 리시브 탱크보다는 어큐뮬레이터가 좀 큰 역할을 하는데요. 또 뭐 리시브 탱크도 있습니다. 리시브 탱크가 좀 큰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가 에어컨이 고장이 나면 실제로는 실내에 있는 그 액냉매를 실외기에다가 다 펌프다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어큐뮬레이터가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액이 다 안 들어가니까 이 리시버 탱크에서 이제 리시버 탱크에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이제 하는 거고요. 어큐뮬레이터를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큐뮬레이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저온 저압의 어큐뮬레이터가 뭔가 하면 수액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요 압축기로 다시 돌아와서 들어오는 게 순수하게 저온 저압의 가스만 들어와야 다시 압축기에서 압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연유에선가 이게 그냥 액으로 들어버렸다. 그럼 액은 압축기에 치명적인 그 상처를 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리퀴드 백이라고도 하고 냉동에서는 액햄머 현상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액 압축이라고도 하는데 액 자체는 압축이 안 되니까요. 치명적으로 압축에 손상을 이제 입히게 되는데 이 어큐뮬레이터 구조를 보면 조금 전에 보여줬던 어큐뮬레이터 구조를 보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쭉 들어가서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일의 경우에 액이 흘러나와도
이게가 지금 탱크가 되어 있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액은 무거워서 밑으로 깔아앉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스는 순수하게 위로 떠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압축기로 들어가는데 이게 액도 나중에 사살 이렇게 외부의 열에 의해서 다시 또 기체가 돼서 압축기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그게 이제 냉방 사이클인데 지금 순수하게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범레프에 보시면 제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이 센서,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와 스트레이너입니다. 이 지금 스트레이너가 실내기에 각각 2개 붙어 있고, 그 다음 실외기에는 4개나 붙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이 에어컨을 이 조그만 부분, 이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잘 못해서 각종 서러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서 이 기계를 손상시키고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걸 잘 해줘야 된다는 게 이제 이걸 보면 이해가 가죠. 질소 블레이징을 정상적으로 잘 해서 산화물이 배관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잘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량의 냉매를 이제 주입을 해야지만 여기서 딱 시작을 해서 정발이 쫙 이루어지고 여기서 딱 끝나자마자 쭉 나와서 저온저하의 기체로 바뀔 건데 뭐 냉매를 좀 물론은 이제 제어기가 제어를 하겠지만 이제 정량의 가스를 넣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제 이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제어 자체를 인버터로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냥 일반 매니폴드 게이지로 가지고 압력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압력이 모자라면 자기가 주파수를 올려서 다시 이제 더 압력을 높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속형 같으면 뭐 매니폴드 게이지만 봐도 가스가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를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인버터 방식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관을 할 때 정량을 넣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치수를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면 정확하게 정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내기에도 이 스트레이너가 2개 달려있고 실외기에는 4개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제 그렇게 설치할 때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이제 온도 센서인데요. 와, 많이 달렸습니다. 실내기는 기본적으로 3개가 달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내 온도 센서. 실내가 몇 도니까 내가 원하는 온도를 몇 도로 하면 이게 EV가 열어서 이제 작동을 하고 뭐 이런 이제 하기 위해서 실내 온도 센서. 이제 만일에 유선 리모컨을 설치를 해서 벽에다 부착을 하게 되면 냉방하고 난방하고 다르는데요. 냉방일 때는 여기 온도, 난방일 때는 유선 리모컨에 있는 온도를 감지하는 2H 방식을 쓰고, 이제 냉방일 경우는 이 온도를 감지를 하죠. 실내에 있는 온도 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구 온도 센서, 출구 온도 센서, 이렇게 이제 온도를 감지해서 각종 데이터를 모아서 통신선을 통해서 실외기의 PCB를 에다가 전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원활하게 이제 냉동 사이클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센서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센서 한번 볼까요? 저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토출 온도 센서, 이게 이제 나옵니다. 이게 MV를 보면 지금 현재로 토출하는 온도의 센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흡입 온도 센서 나옵니다. 몇 도인지. 그 다음에 가냉각이 어떻게 되고, 가냉각 입구, 출구 다 나오고요. 실외기 쪽, 요 응축기 쪽을 보시면 외기 온도 센서가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의 실외 온도가 몇 도인지를 알려주는 온도 센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상부 열교환기 온도 센서, 하부 열교환기 온도 센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열교환기 온도 센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흡입 온도 센서 나와 있고. 그래서 각종 이런 그 센서들이 MV에서 다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LG MV를 보고 읽을 때, 지금 현재로 여기 온도가 얼마가 되니까 이게 정상이다, 그렇지 않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난방일 때는 또 좀 다른데요. 자, 난방을 잠시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다릅니다. 여기에서 보면, 자, 난방일 경우에는 인버터 압축해서 나가서 오일 분리기 통해서 여기까지는 사방변 입구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냉방일 때는 D에서 C로 흘렀지 않습니까? 근데 난방일 때는 D에서 E로 흐릅니다. 쉽게 말하면 요 핫가스, 뜨거운 가스가 실내기로 바로 갑니다. 대충 이제 냉방일 경우에 한 85도, 90도 정도의 온도가 실내기로 바로 가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왜 우리가 배관을 되도록이면 짧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회로도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출발한 뜨거운 열기가, 쉽게 말하면 뜨거운 가스가 출발해서 돌아서 배관을 타고 가서 냉방일 때 출구 쪽으로 그대로 들어가요. 그냥 바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냉방일 때 응축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뜨거운 열을 빼내고, 그래서 다시 고온고압의 액체로 난방을 보시면요, 그냥 뒤로 그대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드레인을 통해서 바로 나오는데, 지금 이때는 이 역할은요, 이 EV 역할은 냉방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분이 내가 지금 더 이상 뜨거운 열이 필요 없다 할 때 장 가지고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응축이 다 되고 나면 여기에 들어오는 거는, 여기 보시면 고온고압의 액체로 뺏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고온고압의 액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냉방을 하러 가는 거면 냉방을 하러 가는데, 이게 사방병 밸브가 거꾸로 지금 동작을 시켜주니까,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고온고압의 액체가 됩니다. 그러면 고온고압 액체를 바로 컴프레셔를 못 넣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서 이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으로 가서 정발을 시켜줘야 됩니다. 정발을 시키고 나면 저온저압의 기체로 바뀌거든요. 그 정발을 쭉 다 하고 나니까 저온저압의 기체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냉방하고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이 부분은 똑같으니까요. 원리에 의해서 다시 이제 압축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알아 놓으시면 좀 도움이 좀 됩니다.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기술 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설치를 하시는 분들이 이거 모른다고 뭐 설치가 안 되고 판매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걸 이제 만일에 설치하시는 분이 이런 사이클 계통을 쭉 알고, 센서가 이렇게 붙어 있구나, 그 다음 스트레이너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구나, 이런 걸 보시면 내가 해야 될 부분, 이 작은 부분, 작다고 하면 작죠,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용접만 해가지고 이거 분지관만 끼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뭐 고압을 달고 사각면을 달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영업 하시는 분들도 혹시라도 이제 이 에어컨을 사주시는 분들이 전문가 계십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동기가 지하실에 설치돼 가지고 여름에는 옥상에 쿨링타워를 통해서 냉방을 하는 그 건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물에 필요한 부분 보충해 주려고 시스템에 그걸 다는 분이 많은데, 이거 물어보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 사람은 기술 영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어서 이 사람한테 설계를 맡겨도 되겠다 하는 그 부분도 좀 생기긴 해요. 그래서 아는 것이 옛날에 힘이고 알아야 면역을 한다. 그래서 이걸 좀 알면 좋습니다. 이건 모른다고 영업이 안 되고 설치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제 남는 시간에 좀 의문을 가지고, 이놈의 그 시스템 에어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막 여러 개를 이렇게 실내기를 막 쭉쭉쭉 달아도 이게 동작이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회로를 잘 한번 보시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압축기는 인버터로 제어가 되기 때문에 실내 외기에 있는 메인 PCB에서 이 주파수를 가지고 이걸 다 제어를 하죠. 지금 현재로 압력이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신호를 주고, 지금 실내의 온도가 시원하게 다 만들어졌으니까 더 이상 빨리 돌 필요 없다 하고 다 신호를 주면 시키는 대로 이게 다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MV를 찍어서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 움직이는 게 쫙 보입니다. 처음에는 고압 잡이 쫙 벌어져 가지고 쭉 가다가 깔랑깔랑 살랑살랑 하면서 또 쭉 가고 하는 게 쭉 보여요. 보면 이게 이제 뭐 저하고 또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성향이 좀 다르겠지만, 저는 이런 게 좀 참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서 이런 거를 좀 보면 그냥 무심코 넘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동작이 되는지, 옛날에 멀티브가 처음 나올 때부터 이 회로를 입수를 해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좀 이렇게 공부 아닌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뭐 이게 도움은 안 됩니다. 단지 뭐 이렇게 이제 이런 회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딱 보면 휘어기를 딱 뜯어서 보면 요게 어큐뮬레이터구나, 저게 리시버구나, 요게 압축기구나, 요게 물리가 여기 달려 있구나, 요거는 온도 센서구나, 이거는 또 뭐구나 하는 거를 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도 또 서비스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압력을 재지 않습니까? 압력을. 그래서 압력을 재면 지금 압력이 얼마, 고압이 얼마 걸린다는 게 실제로 우리 매니폴드 게이지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MV에 찍어서 그 센서하고 비슷하면 이 고압 센서가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실제로 우리가 그 아날로그 매니폴드 게이지상으로는 이를테면 뭐 한 10kg가 걸렸는데 고압 센서에서 오는 신호가 MV상으로 뭐 20kg가 걸린다든지 턱도 없이 걸린다 그러면 이 고압 센서가 에러를 지금 쉽게 말하면 이 고장이 난 상태죠. 그래서 고압 센서를 교체를 해버리면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알게 되면 이제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시스템 에어컨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자, 지금 이런 취지로 지금 이제 제가 이거 영상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에어컨들이 고장이 제일 피크치에, 여름에 더워서 막 에어컨을 안 틀어놓고는 업무를 볼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겨울에는 엄청 추워서 업무를 볼 수 없을 때만 고장이 납니다. 그럴 때 A에서 접수하면 금방 오지를 못하거든요. 올 여름에는 접수를 하면 최장기 28일까지 걸린답니다. 28일까지. 이 28일까지 그 뭐 문을 닫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에어컨 없으면 지금 업무를 못 보는데. 그래서 내가 판 에어컨은 내가 이걸 간단한 수리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이 실제로 컴프레셔가 떨컥 나가버렸다, 이러면 큰 고장이기 때문에 소비자도 이해를 하지만 아주 간단한 이상, 만일에 28일 기다려가지고 A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뭐 센서 하나 딸랑 갈아였고 뭐 잘 돌아갑니다 하고 가버리면 허무하겠죠, 쓰시는 소비자가. 그래서 내가 이런 원리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면 센서 같은 거 간단한 거 이런 거는 교체를 해주고, 중요한 부품은 실제로는 이 에어컨 자체를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내가 뭐 100% 책임을 져줄 수는 없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요, 정상적으로 설치하고 진공 다 잡아서 제대로 설치해놓고 나서 고장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내한테 영업으로 들어오는, 영업에서 물건 다시 하나 좀 설치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온 분이, 이 기간을 보죠. 9년이나 지났어요. 9년. 한 번도 고장이 안 났답니다. 한 번도 고장이 안 나고 지금까지 잘 돌아서 전화번호도 내가 메모가 안 돼 있어서 시래기 가가지고 내 전화번호 보고 이게 전화를 드린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반갑게 해가지고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당신한테 일거리 줄 테니까 잘 좀 설계해가지고 설치를 좀 해주라 하는 분도 심심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보면 이 기술이 결코 그냥 뭐 이 싸구리 기술도 아니고 아무나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기술 자체가 실제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좀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지만 이걸 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름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누구나도 쉽고 돈을 많이 번다. 그거는 내보다 더 머리 똑똑하고 내보다 더 빠른 사람이 벌써 가져가고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힘들지만 꾸준하게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기 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걸 내가 한다면 결국은 내 기술을 팔아서 충분한 보상이 되게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열심히 일해서 뭐 열심히 일한다고 누가 일하지 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또 쉴 때는 또 재미나게 쉬고 그리 하면 충분하게 아마 보상이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영상을 저도 찍고, 저는 사실상 참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오래지 않아서 이제 은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변명을 하자면 이제 나이도 좀 많이 들었고, 물론 뭐 일을 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박수 칠 때 떠나야죠. 관객들 다 먼저 가고 나서 내가 이제 노래도 다 끝나기 전에 관객들 일어나서 가버리면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관객들이 남아서 박수 막 칠 때 조용히 퇴장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점차 지금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호랑입니다. 이는 빠졌지만 호랑입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완전히 가을이 온 것 같네요. 좋은 오후 되시고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